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0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하위 법령 입법 예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그리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 11개 법령, 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 행정예고를 통해서요. 후속 입법에 속도전을 낸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게 한번 보시죠. 국토교통부는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후속으로요.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이랑 행정규칙을 11월 31일 내일이죠.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번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요.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설치 제한 폐지가 되고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 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조금씩 법들이 변화가 있죠. 항상 법은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항상 들리셔서요. 이런 자료 있으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도 보상 절차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 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하고요. 아울러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 임대 관리 업체의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이제 전세 사기,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았죠. 이런 전세 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죠. 여기 URL 치시고 정보마당에 법령 정보 입법 예고 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혹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는 의견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침으로 1월 10일 공급대책 관련 입법 행정예고 주요 내용인데요. 우선 입법 예고 사항인데 첫 번째 도시정비법 시행령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영안 입법 예고를 2014년 1월 31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2월 29일까지 29일간 실시한다고 하고요.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고요. 위반 요건 미부합 지역은 위반 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있었죠.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 재정비 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하고요. 위반 요건 미부합 지역도 위반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 한편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에서 공유 토지의 경우는요. 공유자가 공유자 이제 4분의 3 완화가 된 거죠. 4분의 3 동의로도 공유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공유 토지 관련해서 지금 여러모로 골치를 썩고 계신 분들이나요? 재개발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완화된 법안이 이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 사업이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두 번째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인데요. 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된다는 내용이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요 2024년 1월 31일 내일부터 2월 29일간 이제 실시하는 거죠. 현재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즘에 핫한데요. 정비 사업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 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사업 대상지가 제한되었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경우는 도로 인접 부지 활용성이 낮아지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죠. 개정안은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 관리지역이나 재정비 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경우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도로 인접 부지 활용 여건이 높아지는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주택법 시행령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방제한 폐지입니다. 원래 방제안이 있었죠.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2014년 1월 31일부터 2월 29일 동일합니다. 29일간 실시하고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전용면적 60제곱 이하를 소형주택이라고 하죠. 소형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죠. 전용면적 30제곱 미만의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요. 30제곱 이상에서 60제곱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전용 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 구성을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전용 면적 30제곱 미만이어도 주방이나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제곱 이하인 모든 세대의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공간 구성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1에서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네 번째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생주 주차장 기준 완화인데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역시나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29일간 실시하는 거죠.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0.7에서 0.6대요. 세대당. 공유 차량 주차 면수 20% 확보 시 0.4대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공유 차량 주차장 설치에 따른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요. 4세대 연립주택에는 해당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죠. 이로써 이제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 면수 1개당 일반 차량 주차 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완화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이제 소형주택의 경우 공유 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당 주차 대수가 0.26대로 절반 이상 완화되는 만큼 도심 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인데요. 입지 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이제 똑같죠. 1월 31일부터 2월 29일간 실시하는 거고, 현재 중심 상업 지역 에는요, 주택은 주거의 업무나 상업 등의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서만 이제 건축할 수 있었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한 용적률 기준으로 최대 1.2배까지로 완화가 제한된다고 하고요.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심 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
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용도 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이를 통해 도심 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어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1에 대해서 보시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인데요. 매입 임대주택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이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역시나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29일간 실시하는 건데 현재 전용면적 30제곱 미만의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개정안은 역세권 1km 이내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신축 매입 약정 주택 30제곱 미만 이 주택은 0.3대를 의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신축 매입 약정 주택에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전용 주차 면수 한 개당 일반 차량 주차 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을 보아 공유 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당 주차 대수가 대폭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 인근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청년 등 1인 가구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6-2번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인데요. 신도시 사업 제한에 다각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동일하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주택공사 이외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공무원 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단 등 7개 기업만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기관에 참여가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해서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 신도시 사업 재원을 다각화해서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7번과 8번 보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임대관리업체 의무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이제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2014년 1월 30일부터 동일하죠. 2월 29일간 실시하고 현재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이요. 유사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임대인, 임대차 등 임대관리업체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 지자체 신고항목이 세분화되지 않고 현재 제출하는 서류로는 지자체가 비정상 계약을 단속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은 뭐냐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업체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심 전세 앱을 이거 나올 때 설치했거든요. 여러모로 좋은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절차들도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심전세 앱도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체 분기별 현황 신고 항목도 임대인 주택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현황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토록 하는 등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지자체가 관리 및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주택 임대 관리 업체에 의한 전세 사기 발생을 방지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그런 입법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인데 우선 첫 번째 이제 오피스텔 건축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죠. 원래 안 됐었죠. 오피스텔 건축 기준으로 일부 개정한 행정예고가 2014년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13일간 실시되고요.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 외부의 완충 공간이었죠.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그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였던 규제를 폐지하여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 여건이 보다 쾌적해지겠죠. 그래서 수요도 증가할 것 같고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해주택 매입 업무 처리 지침인데요. 피해주택 협의 매수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업무 처리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014년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13일간 실시하고요. 현재 시행 중인 경공매 매입은 경공매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 금액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인데요. 보상 절차 조기 착수 의무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죠.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014년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13일간 실시하고요. 현재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 고시할 때요. 토지보상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되어 보상 절차를 착수할 수 있으나 착수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요. 사업 시행자 여건에 따라 일부 지구에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 사유재산권이 제한됨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후 사업 시행자가 토지 및 지작물로서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를 120일 이내에 착수하도록 의무하고요. 현장 조사 착수 전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보상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어, 이제까지 이제 여기까지인데,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착수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택지, 공급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되네요. 여러모로 지금 쭉 한번 저랑 훑어봤는데, 기존에 제약이 되었던 부분이 풀린 데도 있고요. 그리고 개선된 데도 있고요. 여러모로 이런 법들은 자주 바뀌거든요. 저도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변화잖아요.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켰고 해당 자료는요.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꼼꼼하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어, 뭐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관련해서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시면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꼼꼼하게 팩트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